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2026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먼저 리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 초에 사업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저희 부서 사업 환경에 대해서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그 실행 여건은 매우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기관의 필수 역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그동안은 정책을 이용하는 수혜자였다면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AI가 활성화되면서 컨텐츠는 만들기 쉬워졌는데 홍보 경쟁은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행을 받침할 예산은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2,2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 좀 사업을 하는데 타기간에 비해서도 많이 예산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는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널들을 잘 정비하고 또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2가지 실행 계획과 4가지의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또 추가적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5월에 발표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점수는 전년 대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고객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들어서 반영한 것은 또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의 변화에 대응해서 국민들의 정보 검색 패턴 변화가 저희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색하고 클릭하고 원문을 확인하셨다면 지금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네이버에서조차도 AI가 요약해주는 서비스만 보고 이제 검색을 멈춰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잘 읽는 정보로 가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26년 사업계획 큰 틀은 유지를 하되 이와 관련 있는 실행 과제 안에 단위 과제들을 추가해서 계획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기관장님의 소통 성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홍보 실적 중심의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관장님의 직속 부서로서 리더십에 기반한 지표의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KPI2 지표를 개선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온라인 컨텐츠 조회수 그리고 관심 고객 수와 같은 지표로 운영을 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기관장님이 주도한 현장 소통 건수 그리고 기획 보도 건수 또 컨텐츠에 참여하시는 건수들을 추가해서 리더십에 기반한 소통 지표로서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들은 전년 대비 2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고요. 올해 정말 열심히 현장 쫓아다니면서 임업인들 의견 청취하고 또 컨텐츠들 많이 만들면서 모두 전지표 이상 50% 이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달성을 어떻게 해왔는지 여정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객 참여 기반의 소통 혁신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는 핵심 고객인 임업인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듣기 위해서 한국임업인 총연합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업 현장에서 신청에 의해서 기관장님의 현장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 숲으로 다가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간 대비 62%나 증가한 55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들어온 얘기들은 사업부서에 빨리 전파를 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도 이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과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업부서들에서 열심히 노력해줘서 개선 성과를 만든 것이 임업인에게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동안은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결과로 답하다라는 제목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실제 개선 사례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기 선준환 본부장님한테 좀 혼날 수도 있는데 이제 산양삼을 들고 이제 웃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양삼 산업육성실 같은 경우에는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임업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반 대국민 소통 불편 해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성과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별도의 예산 없이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계획 보고 당시만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계획만 세우고 내년도에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가 보유한 자체 솔루션을 발견하고 저희는 예산 필요 없이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각 사업 부서들에서 FAQ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주 나오는 민원들을 기반으로 FAQ 구조를 설계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질문 한 300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등록하고 이제 하반기에 서비스 오픈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8월 달에 오픈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24시간 동안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직원들도 민원 응대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AI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검색 패턴이 예전엔 검색 엔진에서 AI로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공식 정보가 아닌 비공식적이거나 오래된 정보를 인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기관으로의 유입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반기 동안 저희가 AI가 신뢰하고 또 자주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의 홈페이지가 공식적인 정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엔티티 작업을 하였고요. 명칭이라든지 주소 등을 AI가 인지할 수 있도록 메타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지사항이 이미지만 올라간 것들은 저희가 텍스트로 다 변환을 했고, 블로그에 있어서도 질문형 제목, 출처를 명시하는 등의 AI 친화적인 형태로 컨텐츠를 개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진원 공식 블로그인 숲드림이 이제 AI가 신뢰하고 자주 인용하는 창작자로 선정되는 네이버 블로그 메이트로 공식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선정을 하였는데 6월 달에는 사회 분야, 7월 달에는 교육 분야로 선정이 되었고, 상반기 동안 약 59만 건의 저희 정보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 분야 공공기관의 유일한 사례로서 단순히 선정됐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저희 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홍보에 있어서도 언론 보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좀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도자료 배포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자님들이 저희 기사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저희의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타 기관 대비 정말 예산이 부족합니다. 산림청 산하 유관기관 평균 대비는 2025년 기준 4분의 1, 산림복지진흥원 대비는 12분의 1 수준이고, 올해는 저희가 더 떨어져서 한 50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저희가 노출을 사는 홍보가 아니라 저희만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받는 홍보로 전략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관련 있는 언론사들과 컨택을 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정보들의 어필을 하였고요. 그 결과 3개 언론사와 무상기획 시리즈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장의 메시지 전달 보도 건수는 지금 상반기임에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요. 또한 언론사에서 무상기획 보도와 광고 회전 건수 또한 전년 대비 12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희 실행 계획 중에 하나는 저희 기관을 자주 찾는 팬들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할 때부터 고객 관점에서 질문을 먼저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죠. 임업인들은 우리 기관의 채널을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재미 요소보다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이 된다면 찾아올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답을 얻었고요. 따라서 저희 산림 분야에는 정말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이 책이나 글로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하기 어려웠고요. 저희는 어려운 숫자를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내는 포레팩트 시리즈라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 조사, 생산 지도와 같은 통계를 활용해서 컨텐츠로 재가공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임업진흥원 아직도 뭐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겠다. 단위 사업은 알겠는데 사업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서 인사이드 컨텐츠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나와주셨는데 네,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고객들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 임업을 잘 모르는 그냥 일반 국민이라면 어떤 정보가 궁금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저희 기관에 호기심을 느낄 만한 컨텐츠라든지 또 오해를 풀어주는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숲 TMI라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나무를 베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먹고 사람이 된 게 마늘이 아니라 산마늘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치과, 등나무에서 유래한 갈등의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자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참여 이벤트들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제 팔로우 수도 많이 늘고 또 이제 상호작용도 전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도 많은데요. 저희 원장님께서 항상 뭐 충주시 그리고 뭐 군산시 이렇게 정말 컨텐츠들이 5만 회, 10만 회 이상 나오는 기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부적인 고민만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어떤 컨텐츠로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등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동안 협업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영주에 산양삼 산약초 홍보교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산나물이 한 80여 종 정도 심어져 있는 국내 유일한 산나물 특화 정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교육장 정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인지도도 좀 부족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국민들이 관심이 가질 수 있는 컨텐츠 그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조리고 그리고 국내 유명 셰프님들, 언론사를 모시고 이곳을 방문해서 산나물 정원 필드트립과 함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순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취재를 지원하고 또한 10월에 방영될 다큐를 촬영함으로써 저희 이 공간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셰프님들을 모시고 가서 저희가 영주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계속 이곳을 찾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미식의 거점으로 브랜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컨텐츠를 만들고 언론 보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사업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으시거나 확산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소통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 공감 홍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반의 고민으로 좀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